쉿!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7살, 5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과 자주 야외 활동에 나서는데요. 큰아이의 활동량이 많아서인지 바깥놀이만 가면 어딘가 꼭 다치고야 맙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거나 멍이 드는 일도 자주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에서도 자주 넘어져 온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아들을 돌보기 힘들어 하실까 염려가 되는데요. 아들은 걷거나 달리거나 오르는 신체 활동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듯한데 활달한 건지 덤벙대는 건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녀가 다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넘어지고 다치면서 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유독 잘 넘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멍을 달고 사는 아이가 있죠. 저희 아들아이가 아주 어릴 때 온몸에 멍이 들을 정도로 자주 넘어졌었습니다. 네. 단순히 몸이 다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자주 넘어질 때 그저 우리 부모님들은 앞을 잘 보고 다녀 이렇게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혹시 하체 근골격의 변형은 없는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주 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다기보다 넘어져서 근골격계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나 적극성도 결여되게 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의기소침한 아이, 그러면서 또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서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는 그런 연결도 생기기도 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원인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부상만이 아니라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타고난 것인지 혹은 또 내가 잘못된 육아 습관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넘어지는 행동이 나타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아이를 방치하면요. 또 그렇게 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성장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두시지 말고요. 우선은 아이의 대근육 움직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 근력을 강화하는 지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이유는요. 대근육 움직임이 원활하게 발달을 해야 아이들의 인지나 또 정서 조절이나 이런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또래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둔하고 운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또 행동이나 학습 언어에서 특히 또 운동 등에서 아주 그 문제를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아무래도 다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신체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주 넘어지는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요. 자기의 자세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보통은 중력에 대항을 해서 그 관절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체중을 지지하는 거, 또 그 체중을 이동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 이때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씁니다. 까치발을 한다든가, 또 꾸부정한 이런 태도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대기를 자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다리 모양을 보면요, 그 휘어져 있거나 밖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앉을 때도 보면요. W자로 앉거나 M자로 앉는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이렇게 자세 조절할 때 어려움을 갖는 게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네. 또 이런 아이들은 부적절한 균형감이나 또 미성숙한 운동 패턴으로 인해서요, 움직일 때마다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 피로해지죠. 이런 행동 특성이 보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기의 그 개월수만큼 근력이 발달한다거나 운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이행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답답해 하시죠. 네. 사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들을 보면 자꾸 넘어지면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노는데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넘어지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자주 넘어지고 다치는 원인들은 좀 한 가지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네. 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 또 그 타고나기를 생리적으로 근긴장도가 좀 낮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긴장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힘을 주지 않아도요, 중력에 대항을 해서 내 몸을 버티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복부, 엉덩이, 몸통 이게 딱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다른 근육을 대신해서 중심을 잡으려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쉽게 피로와 통증을 느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근긴장도가 낮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수면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워낙에 학계에서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엎드려서 잠을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 발가락이 옆으로 젖혀진 자세를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발가락이 서로 겹쳐서 걸을 때 서로 겹치면서 넘어지는 행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두상이 예쁘게 자라는 것보다 엎드려 재우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앉을 때 이렇게 그냥 편안하다 보니까 M자나 W자 많이 하고 책상 자리 오래 하다 보면요, 발목이 안으로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지지가 불안정해지니까 넘어지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일어서려고 하고 무언가를 짚고 서려고 할 때 어머님들이 보행기 많이 태우시거든요. 근데 이 보행기를 오래 타는 아이들, 잠깐 타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그 안에 넣어놓고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그 코어를 발달시키는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전방 주시는 떨어집니다. 여기저기 가서 부딪히고요. 이런 원인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또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손을 잡아주거나 또 업어주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또 좋지 않다면서요.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계속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 사랑이 넘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실은 자기가 위험한 순간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동해본 경험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넘어지는 거에 대한 대항 능력이 없어집니다. 아주 위험하지가 않다면 아이가 넘어지는 것도 감수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아이가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을 좀 살피고 또 자기 몸을 조절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지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넘어진다고 하는 거는 감각 통합의 부적절로는 육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 발달,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 발달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를 강화시켜주고 감각을 좀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좋은데요. 짐볼에 올라 앉아서 균형을 잡아보는 그런 걸 한다든가, 또 이런 기구가 없으실 때는요, 아이 손을 잡아주고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맨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느낌으로 걸어보게 하는 거죠. 그냥 일반 보폭으로 걷기도 하고, 가볍게, 넓게, 보폭을 넓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걷기를 한번 해보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파트가 층수가 있으시다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말에는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근육에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에 힘을 기르는 운동 발달 지도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각 인지나 협응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놀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막 쌓아 올리는 거, 또 무너뜨리는 거, 이런 놀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모터 플래닝이라 해서 운동 계획놀이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구 같은 걸 사용해서 터널을 만들어 놓고 터널 빠져나가게 하게 한다든가, 몸을 굽히고 펴고 이렇게 반복해 보게 한다든가, 사다리를 오르게 한다든가. 우리 또 왜 놀이터 같은 데 가면 트럼플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줄넘기, 매트놀이, 그네 타기 이런 게 다 좋은 그런 그 지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너무 흥분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근긴장도가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코어를 강화시키고 근육에 힘을 기르고 또 협응 능력을 길러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다른 아이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는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아이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힘을 기르고 조절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어머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운동계획 놀이를 해서 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하게 두는 것보다는요, 부모님이 제대로 된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뿌듯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하나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아이에게 좀 좋은 교정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신발을 잘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발목의 형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거, 좀 가볍고 쿠션감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요즘 그 웨이트 베스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몸통을 잡아주는 조끼 같은 것들도 개발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보조적인 그런 그 설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 이것도 아주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연 속 어린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자주 다친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놀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근육 움직임에서 그 불안전함을 보이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친구와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자기가 넘어져서 다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 또 그 아이에게 행동하는 기대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 놀이를 중단할 때는 어떨 때 중단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좀 귀 기울여 본다든가, 만약에 몸을 서로 이렇게 접촉하게 될 때는 어깨 아래로만 접촉해야 된다든가, 또 만약에 내가 친구하고 이렇게 놀이하면서 손을 사용하게 된다면 주먹을 쓰는 건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놀이하다 보면 이게 과도하게 돼서 굉장히 거칠어지는 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로 찬다거나 뭐 친구의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누른다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잔디광장이라든지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야외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자기의 어떤 놀이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고 거친 놀이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부모님들께서 관찰로 파악이 되시거든요. 아이들끼리 놀게 두시지 말고요. 반드시 옆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를 지켜봐 주시고 위험할 때는 바로 개입해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잠재적인 문제나 충돌을 좀 완화시켜주는데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체 발달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집에서 부모님께서 안전교육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부드럽게 착지하는 방법, 또 위험한 동작 피하는 것, 특히나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는 아주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어떤 간격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면 손을 좀 벌리고 뛰어내린다든지, 이렇게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또
친구에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신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구역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근육 움직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매트나 푹신한 바닥, 또 부드러운 표면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마련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어른의 그 지지와 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걱정만 하시지 말고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모두 다 아이에게 영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바깥 활동에서 자꾸 다쳐오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